전국의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1차 관문을 뚫었습니다. 2차 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군사관학교 면접 과정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저는 S오피서의 홍삼행 원장입니다.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교관으로 임용을 해서 사관생도 또 보수교육 그리고 교관 자격시험을 최연소로 제가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군에서의 경험과 또 민간에서의 그와 같은 후학 양성을 기준으로 해서 S오피서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고 특히 사관학교 중에서 공군사관학교 면접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2차 전형 요소 부분입니다. 공사 69기가 되겠죠. 2017학년도기 때문에 전체 2차 시험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을 일단 통과했고 1차 시험에서 여러분이 합격을 했는데 가산점 대상자로 합격할 수도 있고 가산점 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합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가산점이 물론 비중이 좀 큽니다. 점수가 받은 학생은 1점서부터 무려 30점까지 공사를 지원한 학생 2등급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상태고요. 다시 이제 2차 시험 기준인데 2차 시험 총점이 120점이고 학생부나 한국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정하는 점수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반영은 아주 작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260점 중에서 논술 10점, 체력장 30점, 그리고 면접이 80점, 이와 같이 절대적인 부분 것이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이 2차 시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하느냐가 핵심이고요. 특히 이제 시사안보, 역사관 논술인데 서론, 본론, 결론형의 약술형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에 30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고요. 체력 검정 부분고 오래 달리기,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이 부분 것을 몸 스트레칭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은 2차 시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면접 부분 것에 대합니다. 면접은 인성면접, 안보관, 또 자기소개서 관련되는 거, 지원 동기, 공동체의식 등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항목들을 심층적으로 여러 방을 거쳐서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자기의 점수로 만들어가는 것이 2차 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260점 중에서 80점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변별력은 실제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날 여러분들이 면접 하기 전날에 일단은 입소를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에 임하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를 갖다가 이제 또 면접에서 또 물어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면접에서 평가 항목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 가치관, 희생정신 이와 같은 개인적인 그와 같은 인성요소도 있고요. 역사, 안보관 부분 거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거 중요하고요. 학교생활, 자기소개서 어차피 자소서로 냈지만 그걸 가지고서 생기부도 면접을 하고 자소서도 면접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가정환경,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지원 동기, 나머지 개인의식, 공동의식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군인으로서 용모와 태도, 이 부분 것도 면접에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을 측정할 것입니다. 각 평가관들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평가하는 이제 그런 부분 것에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면접은 일반 시중대학의 면접과는 전혀 다른 요소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부분 것에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합격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각각의 면접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면접은 여러 개 방을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방, 2번 방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방을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첫 번째 방에서는
제 1번 방이 되겠습니다. 1번 방에서는 신체의 자세나 자기소개서 관련되는 면접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그것을 밟고 걷는 자세라든지 앉은 자세의 기본적인 부분 것도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기준으로 해서 자소서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던 그 부분 것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내부에 아주 중요한 용법이 있죠. 자기소개서 항목 보면 여러분들 항목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쓴 거 밑에 면접위원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접위원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면접을 하면서 자소서를 기준으로 한 면접에 대해서 평가한 그 기록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기소개서 4개 항목을 썼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위원이 각각의 항목별로 질문할 때 여러분이 제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는지, 자소서와 관련된 추가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자소서 자체가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는 힘들지만은 자소서를 통한 면접이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소서도 자동적으로 평가 항목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에서는 바로 자소서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방에서는 첫 번째 방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요소 몇 가지 조금 중점을 두고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소서 내부에 이 항목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접위원 기술 꼭 신경을 쓰고, 왜 면접위원 기술이 자소서 항목마다 다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면접할 때 여러분을 평가하는 요소라는 거 잊지 말고요. 항목 첫 번째 거 가족 소개 부분 거, 두 번째 거 성장 과정, 특히 학생회 리더십 관련되는 거죠.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원 동기 군인관 인생 목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죠, 사관 생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 생도 생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미 자소서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 자소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소서 따로 면접 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제 1번 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자소서 내부의 이 면접위원 기술, 이것이 바로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소서는 쓸 때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면접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방입니다. 제 1번 방은 자소서 끝났습니다. 자, 2번 방으로 들어가서 제 2번 방에서는 짧은 글짓기. 이 방이 채워지는 것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익혀주면은 면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글짓기, 빈칸 채우는 식으로 이런 부분 것도 있고, 자신의 견해 쓰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30분 정도를 줘서 예를 들어서 최근 년에 군인에 있어서 제복 착용이 갖는 의미가 뭐냐, 뭐 국제평화유지군 관련되는 글짓기 부분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거 대신에 실질적으로 역사 논술이라고 해서 10점 항목을 따로 빼서 논술 시험을 따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면접 부분 거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추가적인 내용들, 그 면접의 주된 내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 관련되는 시사, 그 다음에 꼭 군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사 관련되는 거, 예전에는 뭐 나로우 발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수 국제 박람회 이런 민주주의 관련된, 북한 관련된 안보의식 이와 같은 것이 출제됐는데, 뭐 최근에 뭐 사드 배치 관련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에서의 그와 같은 면접의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 3번 방에서는 인성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심층 면접과 인성 면접이 사실 다 이루어져요. 사관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인성교육과 기본군사교육, 그 다음에 기술군으로서의 전문 자기 전공 분야, 이런 부분 거 있고, 사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내용 여러분이 꼭 챙기고요. 졸업 후에 진로 부분 거, 그 다음에 임관 후에 장교로서의 활동하고, 이제 특히 이제 조종특기로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조종사, 특히 전투기 조종사가 갖는 직업적인 의미가 뭐고, 왜 한국 공군에서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전투기 조종사의 역할이 여러분들 같은 내용으로 제 3번 방에
그와 같은 면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번에서는 인성 면접, 일부 심층적인 내용도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유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방입니다. 4번 방에서는 구체적인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면접이고 심층적인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군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특히 이제 공군은 물론 이제 영공을 수호하고 영토 수호, 조국 수호 이런 부분 것도 있고 세계 평화 뭐 이제 이런 부분 것도 있지만은 특히 국가의 이익이 존재하는데 국익이 존재하는 데만 어디든지 공군은 출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니까. 국가 이익의 실현이라는 그와 같은 군의 존재 이유, 그와 같은 이유를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설명해 주고요. 전술 공군의 의미가 무엇이냐 참고적으로 하고, 공군의 핵심 가치 부분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군본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공사 홈페이지 가서 좀 어느 정도 공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해서 제 4번 방의 요소가 여러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방이 이제 집단 토론 부분인데 집단 토론 부분 거 대신에 역시 이 부분이 개별 심층 면접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봐가지고서 시행 안 하는 애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학생의 견해, 뭐 무기 체계 도입에 있어서 도입과 대체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 지지나 홍보 또 전략적 요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드 배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럼 해야 되겠지만은 성주 군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 것도 같이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군 관련되는 이제 시사 부분 것, 특히 이 부분 것은 주변의 학원에 좀 도움을 받아서 면접에 준비하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결국은 지금까지 공군사관학교 2차 전형에서 필요한 요소들, 특히 핵심적인 역사 안보관, 그 다음에 학교생활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개인의식, 공동의식, 성격 가치관, 전체적인 부분 것을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그래서 4번 방, 1, 2, 3, 4번 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5번 방에서는 또 생도대장과의 면접, 즉 장군과의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준비해주고 그쪽에서는 꼭 어떤 평가라기보다도 좀 어떤 그 학생의 성향을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부분의 면접이 마지막 방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S오피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관학교, 특히 공군사관학교 면접에 대해서 2004년서부터 계속 10년 이상 넘게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풍부하게 경험이 있는 그와 같은 역량 있는 교관들이 여러분의 면접 지도를 해줄 것이니까 여러분들 사이트 확인하고 많이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학년도 공군사관학교 2차 바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진정한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공군의 경례기호는 필승입니다. 필승!